뉴스특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오늘 환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모두 15명으로 늘었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 생활시설 지원 상황들에 대해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자,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새롭게 3명이 추가됐죠? 네, 오늘 오전에 확진자가 3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먼저 그 전 세계로 두 편에 나눠서 701명이 입국을 했는데 그 교민 가운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서 25명, 그러니까 1차에서 18명, 또 2차에서 7명의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격리돼서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요.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계시다가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예. 그다음에 14번째 환자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12번째 환자, 그러니까 중국인이죠.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의 가족입니다. 40대 여성이고요. 15번째 환자는 1월 20일에 우한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입니다. 2월 1일부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환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장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했습니다. 브리핑은 노홍인 총괄 책임관이 임시생활시설 지원 상황 등을 설명한 후 기자분들의 질문에 총괄 책임관과 배석한 분들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이 있겠습니다. 2월 2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선별진료소의 확대에 대해서입니다. 1월 28일 288개였던 선별진료소를 2월 1일 532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의심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나 일반 환자에게 노출되어 발생하는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또는 의료기관 외부에 설치하는 공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중국 등 지역을 다녀와서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우선 의료기관으로 바로 방문하지 마시고 1339로 연락해 주시고 상담 결과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에서 진료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 및 대응 방안, 행동 수칙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대해서도 최근 사흘간 상담원을 150명 추가 채용하였고 2월 4일부터는 총 188명의 직원이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우한 규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입국한 368명 중에 유증상자 18명이 있어서 별도 격리되어 검사를 받았고 1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유증상자를 제외한 1차 교민, 1차 우한 교민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고 여기에서 한 분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분 외에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로 입국한 333명 중 유증상자 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로 이송되었으며 이외 입소 교민에 대해서는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중에 있습니다. 교민들은 14일 동안 외부 출입과 면회 없이 지내시고 또 시설 내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며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14일 퇴소 후 귀가 조치 시의 추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하신 701분의 교민들이 퇴소 시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변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력 동원하기 위하여 중소분 회의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월 3일 월요일부터는 매일 오전 8시 반에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의 차관과 16개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확대 중소분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들은 11시 브리핑에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네, 중앙사고수습본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 지원 상황 등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자,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선별진료소를 설치한다고 하죠? 예, 선별진료소가 지금 288군데 정도 1월 말에 있었는데 이거를 532개소로 대폭 확충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 선별진료소라는 게 병원 밖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이 병원으로 들어가면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 중에 혹시 증상이 있는 분들은 1339에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고 선별진료소를 방문을 합니다.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죠. 네. 또 1339가 이제 굉장히 폭증을 해서 인원을 대폭 확충했다고 그러는데 2월 4일까지 180여 명으로 인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상황 등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임시 생활 시설을 이제 나온 이후에도 좀 관리를 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네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1차로 전 세계로 368명이 왔는데 그중에 유증상자가 18명이 있었는데 다 검사는 음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368명 전체를 검사를 했거든요. 혹시 몰라서. 근데 그중에서 오늘 확진 환자가 나온 겁니다.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거고요. 2차로 귀국한 333명에 대해서는 7명이 유증상자였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고요. 또 이 333명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일본에서 귀국한 40대 중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가족까지 또 감염돼서 2차 전파가 나타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19일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 40대 남성인데 이 중국인 남성과 접촉한 가족은 당연히 이제 접촉이 됐기 때문에 일단 자가격리 상태였는데 증상이 나타나서 일단 양성 판정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2차 감염이 나타난 건데 세 번째 2차 감염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인은 뭐 11일간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돼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서울 신라면세점에서 이 환자가 지난 20일 또 27일 방문을 했다면서 오늘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가격리 등에 의해서 생계 곤란 등에 처할 경우 정부가 긴급 생활 지원을 하기로 했죠. 네, 이 접촉에 따른 접촉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자가격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또 생계 곤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생계 곤란에 처할 경우 긴급 생활 자금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입원을 하거나 또는 강제 격리, 자가격리 처분을 받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급 휴가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예방 수칙 좀 정리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을 다녀온 뒤에 여러 가지 열이 난다거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1339에 신고를 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될 거고요. 손을 잘 씻는 거, 또 기침 예절 지키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환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되는 뉴스들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특보를 마칩니다.